안녕하세요. 부원학식군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얼음 낚시를 하면서 가장 조과가 좋았던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비에 대한 설명은 먼저 채비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들을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부분별로 좀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비도를 아마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비도는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영상 설명문에 링크를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채비도 모습인데요. 일단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2.4칸에서 3.2칸 정도가 적절합니다. 짧은 낚싯대, 이제 흔히 쓰지 않는 낚싯대들을 얼음 낚시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가 너무 짧으면 채비가 들어가 있는 곳과 사람이 앉아서 있는 곳이 가까워서 붕어들에게 경계심을 초래해서 붕어들이 채비에서 좀 떠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길면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얼음 구멍에 채비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2칸까지 정도가 적절한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보다 더 긴 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짧은 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다루기 쉽고 붕어에게 경계심도 덜 일으킬 수 있는 낚싯대가 2.4에서 3.2칸 사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원줄은 주로 이제 2호나 3호를 사용을 합니다. 원줄의 종류는 나일론, 카본, 세미 플로팅 이런 종류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카본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얼음 낚시의 경우에는 뒷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찌에서부터 낚싯대 끝까지 뒷줄이 없어서 카본줄이라도 무거워도 찌를 누르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입질 표현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더 예민한 찌올림 이런 걸 연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일론이나 세미플로팅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줄 길이는 약 10m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심이 1m 내외의 경우에서도 낚시를 하지만 겨울 얼음 낚시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은 오히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른 아침은 수심이 깊은 제방권에서 시작해서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제방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원줄이 조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줄은 10m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10m를 이렇게 재서 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초리대 끝에 있는 줄감기에 한 100바퀴 정도 감으시면 이 줄감기가 대체로 한 바퀴 감는데 한 10cm 정도 감기니까 100바퀴를 감으면 10m 가까이 이렇게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감기는 초리대에서 낚시 초리대 끝에서부터 약 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자꾸 초리대 끝에 초리실에 감기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너무 멀면 나중에 이 줄이 그 찌에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cm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줄감개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찌 멈춤 고무를 끼우고 다음 찌고무, 그리고 그 아래 찌 멈춤 고무,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찌 멈춤 고무 사이에 줄잡이를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찌는 잘 보시면 찌고무하고 주간케미는 얼음 낚시에서는 가급적 제거를 하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난낚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찌고무나 주간케미가 있어야 이곳에 얼음이 자꾸 껴서 찌맞춤만 무겁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제거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찌톱에 멈춤 고무, 이제 쿠션 고무 같은 또 뭐 발광 옷 같은 것들을 끼워서 줄잡이가 그 위치에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멈춤 고무를 하나 끼워 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찌는 부력이 3.5g 정도 되는 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멈춤 고무 사이에 찌고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찌를 끼우기 위한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봉돌이 끼워지는 부분에는 봉돌 위에 멈춤 고무가 하나 있고, 유동 봉돌을 약 2.7g 내외 정도 유동 봉돌이 들어가고, 아래에 멈춤 고무 2개를 끼워서 봉돌이 아래로 밀리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멈춤 고무 3개로 봉돌을, 유동 봉돌을 고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이제 아랫부분에는 가지바늘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가지바늘 바로 연결하기 위한 도래 위에 멈춤 고무 하나가 있고, 도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도래에 가지바늘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가지바늘이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멈춤 고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바늘의 목줄은 약 20cm 내외 정도로 해서 카본 1.5호에서 2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줄이 3호가 되면 2호, 그리고 원줄이 2호가 되면 1.5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고, 바늘은 붕어 바늘 6호에서 7호 정도 사용하는 게 좋고, 이 도래의 위치는 바늘이 밑에 있는 나눔 봉돌보다 약 3cm 정도 위에 뜨도록 위치하는 것이 좋고, 이 가지바늘의 위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으면서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나눔 봉돌 0.8g을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봉돌 2.7g, 나눔 봉돌 0.8g을 더하면 3.5g의 침력이 있고, 그래서 찌 부력은 3.5g 내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봉돌에 또 바늘은 약 목줄은 10cm 내외로 카본 1.5호에서 2호를 사용해서 아래 나눔 봉돌에도 바늘을 하나 달아서 현재 두 바늘 채비 형태로 기본 채비도는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지 바늘을 떼서 밑에 바늘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랫 바늘은 제거를 하고 가지 바늘만 운영하는 형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비도는 살펴봤고요. 직접 이 채비가 되어 있는 채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채비 모습입니다. 이곳에 초리실에 약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줄감개가 있고요. 줄감개는 제가 오래 사용해서 줄들이 조금 손실이 된 상태이고, 쭉 내려오면 이 부분에 멈춤 고무, 아까 채비도에서는 하나 있는데 2개를 꽂아놨습니다. 쭉 내려오면 찌고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멈춤 고무 2개가 끼워져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찌고무가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 유동 봉돌 위아래로 멈춤 고무를 2개씩 끼웠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도래가 있고, 도래 위 그리고 아래, 위에는 2개, 그리고 아래에 멈춤 고무 3개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0.8g짜리, 요거 이제 흔히 뭐 스위벨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나눔 봉돌이라고 하죠. 예, 봉돌이 있고, 지금 여기 도래에 카본 1.5호 목줄 20cm 끝에 지금 이게 6호 바늘, 그리고 나눔 봉돌에 카본 1.5호 12cm 목줄에 6호 바늘이 끼워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 초리실에서부터 10cm 아래에 원래 뭐 줄감개가 있고요. 여기에 100바퀴 정도 아까 감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따라 내려오면
지금 이 부분에 멈춘 고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유동찌고무가 있는데, 유동찌고무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래로 꺾여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찌가 이건 직선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한번 관절이 있으면 찌가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래 멈춘 고무가 두 개 있고, 그리고 봉돌 부분에 위에 멈춘 고무 두 개, 그리고 아래 멈춘 고무, 그리고 이 부분이 도래 부분, 가지바늘 연결하는 도래 부분 모습이고요. 도래에 목줄이 연결되어 있고, 바늘, 그리고 맨 끝에 나눔 봉돌에 목줄이 다시 연결돼서 6호 봉돌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비도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금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찌는 살짝 튜닝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찌고무하고 주간 케미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촬영 때 찌가 어디 있는지 찾기 쉽도록 하려고 아주 작은 멈춤 발포찌라는 걸 지금 하나 끼워서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굳이 없어도 됩니다. 있어봐야 이런 것이 자꾸 있으면 여기에 얼음이 맺혀서 찌만 무겁게 만드니까 빼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찌고무는 그 순간접착제로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손톱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서 제거를 하시고, 제거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발광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중 가장 작은 것을 끼워서 순간접착제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광옥 끼워 놓은 것하고 그다음 찌 몸통 사이에 지금 보는 것 같은 이 줄잡이가 하나가 끼워질 정도, 이 정도 공간을 두고 이게 완충 고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줄잡이 하나 정도만 들어갈 정도 힘이, 유격이, 공간이 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찌고무는 보통은 통상은 여기까지 있는 찌고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래에 도래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관절이 있으면 라인으로 이렇게 꺾였을 때 한번 관절이 꺾여주면서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흔히 줄잡이를 원줄에 고정을 할 때 밑에 찌 멈춘 고무로 이렇게 찌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게 두 개 위아래 찌고무를 가까이 붙여 놓고서 그다음 원줄 위에 그 찌고무 멈춘 고무 위쪽으로 줄잡이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쓰시죠. 대체로 이렇게 하면 이 찌는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이 되지가 않죠. 그래도 뭐 쓰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하게 이제 이런 형태로 쓰시게 되면은 이 찌는 초리대 끝부분에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밑에 채비들이 이제 흔들렸을 때 이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못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멈춘 고무는 아까 유동 봉돌이 있는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서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이 줄잡이를 이곳에 끼우지를 않고요. 이 멈춘 고무 아래쪽에다 끼웁니다. 그래서 찌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걸려서 이제 찌 맞춤이 이루어지는, 수심 맞춤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이 이 찌가 줄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다 내려와 주기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채비가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따라서 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앞서 했던 것은 한 위치에 고정되는 데 비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돼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비도를 보시고 좀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지바늘의 위치는 이 멈춘 고무들을 이동을 시키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나눔 봉돌보다 약 3cm 위에 놓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슬로프가 지게 아래까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또 좀 더 바닥이 뭐 말풀이 있다거나 해서 지저분할 때는 위로 띄워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거나 할 때는 이 덧바늘은 빼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랫바늘을 빼시고 위에 덧바늘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채비를 썼을 때 유리한 점은 만약에 원봉돌을 사용을 하시면, 그리고 아랫바늘만 달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원봉돌이 무게가 있어서 말풀 같은데 겨울에는 많은데 이곳으로 묻히면 바늘도 따라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채비 형태로 해놓으면 봉돌은 말풀 사이로 내려가더라도 이 덧바늘은 살며시 내려오면서 말풀 위에 얹힌다거나 또 안에 있는 장애물 위에 얹혀서 미끼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더 입질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깨끗할 경우는 두 바늘을 운용을 하시면 바닥 바늘에서 입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윗바늘에서 입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써보면 조과는 약 7대3 정도로 대체로 뜬바늘에서 더 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질 표현은 뜬바늘의 경우는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고, 아랫바늘의 경우에는 찌가 올라오는 입질이 나오는데, 그것도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대체로 그와 같은 형태로 입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찌맞춤을 하실 때는 일단은 아랫바늘은 제거를 하시고요. 이건 왜냐하면 낚시를 하실 때 아랫바늘은 항상 바닥에 닿기 때문에 무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바닥 나눔 봉돌에 달려있던 바늘은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가지바늘, 돌에 달려있는 가지바늘은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위로 뜬 상태로 이렇게 해서 채비를 달아놓고 수조에서 맞추실 때 대체로 이 찌가 여기 한 마디 정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맞추셔서 현장에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한 뭐 두 마디 이 정도까지를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입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두 마디 정도를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내려가는 입질도 파악할 수가 있고 올라오는 입질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은 위에 가지바늘은 달고 한 마디 나오게, 이제 흔히 마이너스 맞춤이라고 하죠. 나오게 맞춰서 낚시하실 때는 약 두 마디 정도를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걸 때는 앞에 위에 돌에도 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래 나눔 봉돌에 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팔자 매듭을 해서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먼저 스위벨이나 나눔 봉돌에 고리에 먼저 거시고, 그 다음 바늘을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서 걸어 놓으시면 이건 나중에 뺄 때, 바늘을 뺄 때 훨씬 쉽게 바늘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리에다가 먼저 줄을 끼우신 다음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하시면 이게 완전히 당겨져서 고리에 고착이 돼서 나중에 뺄 때 좀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고리에 걸치시고, 그리고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걸어주시면 나중에 제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리실 연결하는 방법 등은 이미 뭐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줄을 감으실 때, 처음에 감으실 때는 먼저 이 초리실 쪽 이 원줄을 먼저 여기 작은
그 걸리는 고리 있죠? 거기다 끼우신 다음에 줄을 감아 가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얼음낚시 채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수년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얼음낚시 채비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이 채비를 사용해서 많은 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증된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채비 구성에 따라서 의외로 얼음낚시의 경우에는 조과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얼음낚시 하면서는 이 채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낚시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제가 채널을 운영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의 선 나무였습니다.